찻잔 속 담긴 이야기와 차 한 잔의 향기를 나눠보는 시간. 저는 오늘 티타임 주최자 정소연입니다. 하구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열린 8번째 티타임입니다. 이전 티타임에서 방송국의 79기 수습국원들이 입국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수습국원들은 열심히 보고 또 배우면서 어느새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정규 방송으로 진행되는 KDBS 우리들의 이야기로 수습국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첫 송출된 수습국원들의 오디오 방송은 KDBS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79기 수습국원들이 사랑하는 건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살며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습국원들이 오디오 방송 데뷔를 치르는 동안 중요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도 있었죠. 그 시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을 친 수험생분들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수능하니까 저도 수능을 볼 당시의 기억이 새록새록 지금 떠오르는데요. 그날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수험장, 시험지, 도시락 전부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 자체는 단 하루뿐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수능이 끝나고 무엇을 하셨나요? 오랜 시간 준비한 수능이 끝나면 다들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닐 텐데요. 그렇다면 저는 힘든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에게 이번 방송을 통해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닐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 볼까 합니다. 이번 티타임에는 차의 향긋한 향을 느끼며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명 차 산지, 그리고 차와 관련된 여행지 몇 곳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보려고 했던 지역이 나온다면 여행 루트에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지가 나올지 상상해 보면서 잠시 후에 차가 만들어지는 그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차 산지는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도는 녹차가 정말 유명한데요. 유명한 만큼 녹차밭도 여러 곳 있습니다. 제주의 녹차밭이 다른 곳보다 특별한 이유는 체험거리가 많다는 점에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녹차밭 두 곳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서늘리에 자리 잡은 다희연이 있습니다. 이곳 다희연은 약 6만 평의 넓은 땅에서 아주 높은 품질의 친환경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희연은 체험거리가 가장 많은 녹차밭으로 이곳에선 산뜻한 푸른 녹차밭을 가만히 서서 눈에 담거나 사진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시원하고 스릴 있게 녹차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란 짚라인을 타고 광활한 초록 위를 날아 탁 트인 녹차밭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짚라인을 타는 것도 재밌는데 푸른 녹차밭 위를 날아다닐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또 다이언에선 과거 제주도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동굴 속에서 녹차로 만든 음식과 음료들을 먹으며 제주와 녹차를 한껏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여름에 제주도를 가신다면 시원한 동굴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주 녹차밭 중 유명한 곳이 한 곳 더 있죠.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 있는 오설록의 녹차밭이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 가장 유명한 녹차 브랜드인 오설록은 제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이 본점은 제품 판매뿐 아니라 차 박물관도 겸하고 있어 국내 최초의 차 박물관을 개관한 역사가 있답니다.
이 오설록 본점에서 현무암으로 된 돌길을 따라 조금만 걸으면 오설록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녹차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녹차밭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다른 나라보다 한국과 제주의 차가 우수하다는 걸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유기농으로 재배한 최상급 녹찻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설록 녹차밭은 직접 들어갈 수 있으니 녹차밭에서 향을 느끼고 사진도 잔뜩 찍는 등 차나무를 가까이서 구경하기에 딱 좋은 곳이랍니다. 또 바로 옆 오설록 본점에서 각종 차를 이용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맛있는 차와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주도의 푸른 녹차밭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지금 제 기분도 산뜻해지는 기분인데요. 파릇파릇한 녹차밭을 떠올리며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오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중국 운남송에 위치한 보이차밭입니다.
중국은 차의 시작이고 역사와 자부심이 깊은 만큼 차 산지도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중 오늘 방송에서 소개드릴 운남성은 차밭뿐 아니라 수많은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을 정도로 차가 유명해 차의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운남성에서는 녹차, 홍차, 전차 등 다양한 차가 생산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보이차인데요. 보이차는 사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이 운남의 보이차 산지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보이차란 운남성의 한 지역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중국 내에서 운남 보이차는 정말 유명하고 또 품질이 좋은 후 발효차로 인식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보이차의 이름이 만들어진 곳인 만큼 이곳의 보이차도 유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남 보이차는 찻잎을 딴 뒤 말린 채로 틀에 담아 증압, 성형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성형해서 유통하는데요. 이 성형된 보이차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온도에 의해 모양이 풀어지는 동안 우려진다고 합니다. 보통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생산 일자가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운남 보이차 중 일부는 특이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변화된 향이 좋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어떤 향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의 오래된 차 역사를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운남으로 가셔서 보이차를 드셔보시고 후기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노래로 바꾼 후에 인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차 여행지는 인도의 아쌈 지역입니다. 현대 차 산지에서 재배되는 차들은 대부분이 중국 차나무를 들여와서 재배하고 있는 곳이지만 아쌈 지역에서 재배되는 차나무는 그곳의 토종나무라고 하는데요. 즉, 중국에서 차를 들여오기 전부터 아쌈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재래종 아쌈 홍찻잎을 따서 차를 우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차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쌈 밀크티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쌈 밀크티는 다른 홍차와는 다른 특유의 향이 있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인도에 가서 마실 수 있는 밀크티는 대부분이 아쌈 홍차를 사용한 것으로 아쌈 밀크티가 특산물로 분류될 정도로 특별한 향을 낸다고 하는데요. 아쌈 홍차에서 나는 향을 글로 설명하자면 보통 오래된 나무의 향이 난다고들 합니다. 덧붙여서 스모키한 몰트 향이 난다고도 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식물에서 나는 쓴맛과 감칠맛이 느껴지고 홍차의 향도 나는 깊은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쌈 차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차밭으로 차나무를 재배하기에 딱 알맞은 열대우림 기후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찻잎의 양만 68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찻잎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밀크티를 좋아하신다면 인도 여행에서 아쌈 지역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쌈의 차밭에서 느껴지는 홍차의 향과 그 역사를 느끼며 아쌈 밀크티를 시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잠시 분위기 전환하고 이번에는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차 산지는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티타임 등으로 차 소비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찻잎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데요. 그런 유럽에서 포르투갈은 유일하게 차를 직접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포르투갈에선 차 고레아나, 차 포르토 포르모소 이렇게 두 곳에서 찻잎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 차 포르토 포르모소는 규모는 조금 작지만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한 차밭이 개방되어 있어 자유롭게 입장해서 그 경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차 시음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여유롭게 차밭의 향과 경치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 고레아나는 2차 대전 이후 잠시 문을 닫았던 포르토 포르모소와 달리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운영되어 온 곳입니다. 당시 전기료 상승으로 있었지만 이곳은 자체 수력 발전 시설을 통해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레아나에서 생산되는 차는 그 품질을 인정받아 유럽과 아메리카에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견뎌낸 유럽 유일의 차 생산국 포르투갈에 가실 때는 차 농장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차밭으로 떠나는 여행은 어떠셨나요? 기회가 된다면 머릿속에 그려본 차밭 풍경을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차밭으로 떠날 순 없지만 노래와 함께 나에게로의 여행을 그리며 오늘 방송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으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티타임에서 다시 만나요.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털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끌어넘친 태양은 부글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박세원, 진행의 정수연이었습니다.